명당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분수의 나눗셈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제까지 배웠던 두 가지 방법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 첫 번째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는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문제예요. 7분의 4 나누기 2라는 식을 상황으로 먼저 살펴볼까요? 전체 피자가 7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4조각을 2명이서 나누어 먹는 상황이었지요. 자, 그러면 이때 전체 피자의 조각 수는 실제로 없는 양이니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있는 4개의 조각을 2명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해 주었어요. 식으로 나타내면 4 나누기 2분의 분모 7 이렇게 써주었지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면 분모는 그대로 7, 계산을 한 결과인 2를 적어주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107분의 50 나누기 25. 자, 이럴 때 분모의 숫자가 크다고 해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었죠. 분모는 실제로는 없는 상황이니까 생각하지 않고 전체 107조각 중에서 50조각이 있을 때 이것을 25명이 나누어 먹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 볼 것은 50 나누기 25가 나누어 떨어지는지. 실제로는 50 나누기 25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간단하게 50 나누기 25 계산을 하고 그것을 분자에 적고 전체 107조각 그대로 분모에 적어주었습니다. 계산하고 나면 107분의 2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판단하면 이렇게 큰 수도 쉽게 풀 수 있었죠?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모 분의 분자 나누기 자연수는 자, 분자와 자연수 나눠 떨어지는지 적고 분모는 그대로 쓰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나눠 떨어지는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것도 상황으로 먼저 나타내 볼까요? 전체 몇 조각이 있었죠? 네, 5조각 중에서 실제로 있는 것은 3조각입니다. 이 3조각의 피자를 2명이서 나누어 먹는다면 1명이 얼만큼 먹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지요. 자, 그럼 우리는 전체 피자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나누어 먹는 3조각을 2명이 어떻게 나누어 먹을까? 그걸 고민해 볼게요. 3조각은 2명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전체 조각 수를 그리고 실제로 있는 조각 수를 나누어 먹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조각의 수를 늘려주었어요. 얼만큼? 나누어 먹는 사람 수만큼.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씩 곱해주고 나누기 2를 계산했지요. 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모 나누기 자연수 아니에요. 네, 분자에 있는 2와 자연수 2를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5 곱하기 2 분의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다시 계산하면 10분의 3이 되겠지요. 네, 이번에도 우리 한번 문제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20분의 13 나누기 4라는 문제로 복습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조각수 20조각 중에서
실제로 있는 것은 13조각이었지요. 이것을 몇 명이 나눠 먹는다? 4명이 나누어 먹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13조각과 4명 나누어 떨어지는지 판단해 보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누어 먹는 사람의 수만큼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된다. 조각수가 나누어 떨어지게끔 늘리는 과정이죠. 그러면 20 곱하기 4분의 13 곱하기 4 나누기 4라고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까 20분의 13 나누기 4에 분모 20과 자연수 4 나누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분자하고 자연수를 나누는 거죠. 분모는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때 늘어난 조각수로 다시 쓰면 20 곱하기 4분의 13. 그래서 결과는 80분의 13조각만큼을 먹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모분의 분자 나누기 자연수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분모 곱하기 자연수 분의 분자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네,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기호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이렇게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나누기가 아니라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상황으로 표현할 때 피자 그리고 나누어 먹는 사람의 수로 상황을 표현했는데 지금 이 곱셈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스와 컵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둘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스와 컵으로 나누어 담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스와 컵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스가 전체 5분의 3리터가 있는데 이것을 4컵에 나누어 담을 때 한 컵에 들어가는 주스의 양은? 하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만약에 피자와 사람 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피자 전체 5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조각을 몇 명의 사람이? 네, 4명의 사람이 나누어 먹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이렇게 피자를 나누어 먹을 때는 3조각을 4명이서 나눠 먹기 위해서 전체 조각수와 분자의 실제 조각수를 함께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는 과정이 생겼어요. 하지만 주스와 컵에서는 5분의 3이라는 양을 하나로 보고 이것을 4컵에 나누어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주스로 나타낼 때는 전체 5분의 3리터를 4컵에 나누어 담는 경우 한 컵에 들어가는 주스의 양은 모두 얼마일까? 이것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큰 차이는 전체 조각 그리고 실제 조각이 아니라 5분의 3리터라는 덩어리로 본 거지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5분의 3리터. 네, 이렇게 주황색으로 담긴 부분이 주스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수직선이 보이지요?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거는 컵이에요. 네, 똑같이 생긴 컵으로 봐주세요.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한 컵에 들어가는 주스의 양은 과연 얼마일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전체 주스 5분의 3을 4컵에 나누어 담으니까 세로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중에서 한 컵에 들어가는 주스의 양이 궁금한 거니까 네, 요거 잠깐 지우고 갈게요.
네, 한 컵에 들어가는 주스의 양이 궁금한 거니까 첫 번째 칸만큼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과 하늘색으로 색칠된 부분 중 저만큼이 몇 리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세어보면 되겠죠. 지금 전체 1리터가 20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 3조각이 겹쳐져서 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스, 한 컵에 들어가는 주스의 양은 20분의 3리터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5학년 2학기 분수의 곱셈에서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눗셈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곱셈 이야기가 나오나요? 자, 이 나눈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4컵에 들어가는 주스 중에서 한 컵에 들어가는 주스가 궁금한 거죠. 4컵 중에 한 컵.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전체 4컵 중에 한 컵이라고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의 곱셈을 사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입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그림과 식을 연결 지어 보도록 할게요. 전체 5분의 3리터를 4개의 컵에 나누어 담는다 라는 것은 곧 4개의 컵 중에서 한 컵에 들어가는 주스의 양이 궁금한 거니까 4분의 1만큼이 궁금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5학년 2학기에 배웠던 분수의 곱셈을 활용해서 이렇게 5분의 3 나누기 4를 5분의 3 곱하기 4분의 1로 바꾸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20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3의 나올 수 있겠죠?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누기 자연수가 곱하기 자연수분의 1로 바뀌었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기호 나눗셈이라는 이 기호가 곱셈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나누기 자연수의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분의 1이라는 분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니까 원리를 좀 알겠나요? 우리 공책에 오늘 새롭게 배운 이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5분의 2 나누기 3이라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주스를 컵에 담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식으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공책에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이랑은 다른 그림 그리고 상황을 배웠어요. 지난번이랑 달라진 것을 유의해가지고 우리 1번, 2번, 3번 모두 다 공책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혼자서 정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한 공책을 클래스팅에 함께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꼭꼭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발전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도 나눗셈으로 풀 수 있을까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전거로 10분의 3km를 같은 속도로 5분 동안 달렸다. 1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 자, 그럼 우리 이거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10분의 3 나누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운 방법을 활용해서 나누기 5를 곱하기 5분의 1로 바꾸어 풀면 10분의 3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풀면 되겠지요? 그러면 분모는 50, 분자는 3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그림으로도 나타내 볼게요. 총 10칸으로 나누었어요. 이것이 1km라면 10분의 3km는 10조각 중에 3칸. 그래서 여기까지가 10분의 3km가 되겠죠?
근데 20분에 3km를 5분 동안 달렸으니까 네, 시간을 여기 밑에다가 표시해 봤어요. 이 5분 동안, 네, 5개 칸이니까 5분이죠. 이 중에서 1분 동안 달린 거리는 요만큼일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에 구하기 힘드니까 한 칸을 5개씩 쪼개 볼 거예요. 5개씩 쪼개고 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5개씩 쪼갠 것 중에서 하나를 모아서 이렇게 1분 동안에 달린 거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만큼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네,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2학기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식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나눗셈으로 풀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풀 수 있구나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까지 배웠던 다양한 방법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 기호로 푸는 방법은 나누어 떨어지는 분수의 나눗셈이었지요. 네,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는지 판단하는 것은 분자 그리고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과연 언제일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가 이렇게 복잡한 경우, 그리고 분자의 수도 이렇게 크고 나누는 자연수의 수도 이렇게까지 큰 경우에는 먼저 나누어 떨어지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풀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꾸었다 라고 하면 12,345 곱하기 313을 해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약분을 해가지고 푸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방법 1, 나누어 떨어지는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하는 경우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12,345분의 2다 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 풀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네, 어떤 것도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빨간색 방법,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푸는 방법으로 쓰겠어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세 번째 방법으로 풀겠나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고르던지 간에 그것은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다만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지요? 무엇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네,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분모의 자연수만큼을 곱하고 분자는 그대로 쓰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1분의 5 나누기 10인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5 나누기 10 요거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10 나누기 5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잘못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는 겁니다. 요런 경우 21 곱하기 10분의 5라고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210분의 5라고 써도 되고 중간에 나누어지는지 약분을 해서 42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인 방법 1, 그리고 방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본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방법 2,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방법 1 또는 방법 2는 반드시 판단을 한번 해야 합니다.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1번 또는 2번을 선택해서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웠던 세 번째 방법은 이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분모분의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판단이 필요 없이 컴퓨터처럼 그냥 바로바로 나누기 자연수를 곱하기 자연수 분의 1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자면 20분의 17 나누기 3이라는 문제처럼 분자와 자연수가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곱하기 3분의 1로 바꾼 뒤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60분의 17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고요. 5분의 4 나누기 2처럼 분자와 자연수가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도 고민 없이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어서 이렇게 5분의 2 하고 답을 구할 수가 있었죠. 나누어 떨어지든 나누어 떨어지지 않든 이 방법 3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나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풀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네, 좋아요. 여러분은 방법 1이라고 답한 친구도 있고 2, 3이라고 답한 친구도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자면 자,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그때 편리한 방법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3개의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각각의 문제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이제 클래스팅 과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